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온 구로 고가차도가 지난달 말 철거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홍 서울시의원은 고가 철거 후 주변의 신호체계들을 정비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경계에 있는 디지털 단지 오거리입니다. 이곳에 있던 구로 고가차도가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77년 만들어진 지 42년 만입니다. 제가 서 있는 지점에는 원래 이러한 모습의 고가도로가 있었는데요. 이 구조물이 철거되면서 자연스레 주변의 상점과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건물 3층 높이의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라지면서 주변 경관이 좋아진 데다 교통 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교각을 없앤 자리에 차로를 더 만들었고 이전에 없던 좌회전 신호도 생겨 차량 통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곳의 교통 흐름이 고가를 철거함으로써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리봉 오거리 교통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여러 신호 체계들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교통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주민과 상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기면서도 일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가 아래에 있던 주차장 시설까지 함께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다소 심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가 아래에 유로 주차장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대놓고도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서울시는 노후 고가도로가 도로 기능을 떨어뜨리고 지역 발전을 막고 있다며 철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가 철거 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 함께 있던 공공시설들의 새 자리를 찾아주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7명의 묘역이 있는 용산구 효창공원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신원철 서울시의장은 조선왕조의 역사와 대한독립 역사가 살아 숨쉬는 효창공원이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해방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조성했습니다. 공원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사무의사와 임시정부의 이동영, 차리석, 조성환 선생 등 독립운동가 7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기 위한 가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그 역사적 의미는 퇴색했고 연간 방문객은 33만 명으로 223만 명인 현충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사실 이 공간은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의 역사와 대한독립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간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런 의미가 퇴색됐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의 이와 요구가 또 다르고 그것을 하나로 이제 묶어내는데 상당히 좀 매론점이 많았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독립 100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효창공원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뛰노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먼저 독립운동가 7인의 묘역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 속 추모 공간으로 바꿉니다. 주변 연못을 개보수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을 위한 휴식처로 기념일에는 엄숙한 추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6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온 국내 최초의 국제 축구 경기장인 효창운동장은 공원과 하나 되는 축구장으로 거듭납니다. 스탠드와 조명탑, 트랙 등 일부 시설을 제거하고 운동장과 공원 사이를 녹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에는 효창공원 북쪽에 송기정 체육공원을 재조성해 독립 역사 속 체육인의 항거 정신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최종 사업 계획안은 토론회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거쳐 확정되며 공사는 오는 2021년 시작해 2024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국악예술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서울시 차원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국악예술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의 장을 늘리고 국악공연의 방식을 일부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국악 공연을 한 번도 관람하지 않은 국민의 비율이 57.8%로 나타났습니다. 국악을 거리에서 간혹 만나는 무료 공연쯤으로 여기는 인식도 넓다 보니 국악 명인의 공연 입장료가 극장 영화 한 편 값보다 저렴한 몇천 원대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국악 공연 단체와 예술인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기엔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가 지원금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영역도 좀 좁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어려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 지원 현황만 봐도 전체 지원금 중 국악계에 배정되는 비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시 차원의 국악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이목이 쏠렸습니다. 많은 토론회를 가봤는데요. 이 국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최소한 제가 있는 동안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악 쪽의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또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전문가들은 국악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별도로 시민들이 국악예술에 익숙해질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악체험관과 박물관, 교육장 등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악 공연의 장소를 틀에 박힌 실내 공연장 대신 시내 궁궐이나 한옥마을 등 인기 관광지로 옮겨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공연이란 걸 보는 거하고요. 이런 문화지구에서 어떤 그런 관광 상품을 즐기면서 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 이게 주는 감흥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어떤 가격이라도 이런 것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같은 조언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남산국악당과 도남은 국악당을 중심으로 청년 국악인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창덕궁 앞에 우리소리 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국악 체험회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등 여객운수 자동차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경우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서울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생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시급이 도입된다면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0여 명과 관계 공무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대안학교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을 위한 우선 과제,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원센터의 중장기적 플랜과 서울시와 자치구의 꿈드림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강동길 의원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지원과 관심은 부족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하고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은 지역사회의 사회 공공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30여 명의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100여 명의 협동조합 및 평생교육 분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 사회 공공교육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황인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분야의 공동체성 회복, 지역사회와 학교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온 국민이 다 같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늦은 시간 그리고 거센 바람 속에 발생한 화재로 헬기를 띄울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불길은 다음 날이 돼서야 완전히 잡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강원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관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은 아주 열악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요구돼 왔고 드디어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네, 서울시의회는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힘쓰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현재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궁금합니다. 네, 소방관은 보통 주간과 야간, 휴무를 반복하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사실상 부족한 인원으로 거의 2교대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국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 소방차 중 내용 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은 전체 20.74%를 기록했습니다. 또 화재 진압 시 착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화복 역시 6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비의 노후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재와 사고 현장 밖에서도 소방관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만성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소방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구조 현장에서 보게 되는 처참한 광경으로 인해 트라우마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소방 공무원도 많지만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방관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제 현장의 환경을 듣고 보니 하루빨리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이번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와 보건안전시설, 감염관리실, 전용 세탁실과 체력 단련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고요. 사고 현장 안팎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서울형 소방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위해 관서 등의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고요. 재난 현장에서 받은 피로 회복을 위해 재난 현장 심신 회복팀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네, 2017년 상반기 기준 서울 내 119 신고 접수만 무려 108만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출동 건수는 33만 건으로 하루 130번이나 출동한 셈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시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소방관분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의회 조례 시행이 이런 소방관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